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 0.5% 하락해서 끝났죠. 자, 주간 등락률을 봐야 돼요. 삼성전자를 보는데 하루하루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황에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저가 구간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구간까지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작년 11월 14일 날 저가가 49,900원으로 찍혔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돌려서 볼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전으로 돌려서 보면 24년 7월 달이 됩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전이에요. 이때 당시의 가격은 얼마? 9만 원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왜 9만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 정도까지 수직으로 떨어졌을까?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떨어진 부분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저가가 확보되고 나서 한국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계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이탈하고 떨어지는 부분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가? 자, 그 전에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이 급락했었던 3월과 4월 달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3월과 4월 달에 여기 5만 원의 저가를 이탈했을 겁니다. 왜? 시장은 정확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움직이니까. 자,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의 한 9월 달 정도부터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여기 왜 9월 달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7월과 8월 달의 움직임, 이때는 미증시도 같이 급락 구간이 발생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7월 달과 8월 달에 하락했었던 여기는 시장에 의한 하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9월 달부터 저가를 이탈하면서 왜 5만 원대까지 수직으로 떨어진 거냐?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성, 그쵸? HBM으로 시작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진행이 되고 있는 미래 성장성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미래 성장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HBM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HBM을 석권하는 건 어디예요? 하이닉스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HBM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쪽으로 HBM이 다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 기준에서 봤을 때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H20 플러스 이번에 새롭게 개발했다는, 지금 미국에서 H20에 대한 통제가 다시 일어나고 있죠. 이게 풀릴 거는 같아요. 왜?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원하는 건 중국의 시장을 개방해라. 그리고 중국도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이렇게 빠르게 진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삼성전자는 HBM으로 하이닉스보다 조금 뒤처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 물론 최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에 뒤처졌다는 조금 뭐랄까요? 좀 뼈아픈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지만 이런 부분도 일시적일 뿐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HBM에 대한 성장성이 훼손됐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반영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건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봐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기준에서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 오더라도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훼손돼 있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저가를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자고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이 끝난 토요일 새벽에 발생된 내용입니다. 보세요.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다시 바이든 탓을 합니다. 원래 이래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미국 신용등급은 2011년, 그리고 23년, 그리고 25년 지금입니다. 11년도에는 S&P에서 강등을 시켰고요. 이때는 뭐 유럽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등락폭이 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한 20%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23년도에는 그렇게 큰 충격이 없었고요. 그리고 25년 지금도 이제 월요일장을 열어봐야겠지만 단기간에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반등을 꽤 많이 했죠.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어떤 빌미를 잡아야 될지 모르고 있던 찰나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터졌고 필요한 조정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이 필요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렇게 큰 등락을 만들어내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상승 쪽에 대한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가기 위한 상황은 며칠 더 뒤로 미뤄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5만 원을 지키는 가격대는 충분하게 탄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만약에 미국 시장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앞서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시스템 리스크로 빠질 수 있다. 시스템 리스크로 빠진다는 건 미국이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61평을 이탈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15,000포인트를 훼손할 수 있는 조금의 움직임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61평 이탈하고 15,000포인트 근접하고 이 정도까지 빠지더라도 하락폭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채권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월요일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채권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트럼프가 여기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바이든 욕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가장 주식을 사기 좋을 때다.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재테크의 달인이 됐어요. 주식 사라. 그렇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부분을 밀고 가기 위함이다. 채권 금리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용 등급이 뭐 그냥 과거에 요즘에는 점수로 보지만 그냥 과거에 그냥 1등급, 2등급 이렇게 볼게요. 뭐 물론 이제 뭐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냥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볼게요. 1등급을 받고 있는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내가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는데 5% 받는다. 그러면 2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를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신용등급에 대한 기준은 미국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이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23년도에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건드렸을 때 JP모건 CEO죠. 제이미 다이면 실제 한 내용이에요. 니들이 뭔데 신용등급을 내리냐. 니들이 뭔데.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오갈 정도로 그냥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상징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신용등급을 낮춘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 갑자기 뭐 미국 국채가 부도가 난다, 쓰레기가 된다 이런 부분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부채 문제나 뭐 요런 내용으로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뭐 부채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군사력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이번에 나온 신용등급 관련돼서는 그냥 S&P가 먼저 했고 그리고 그다음 피치가 했고 그다음에 무디스가 한 거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를 따라가는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뭐 급락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23년도에도 주가가 AI 관련된 내용을 앞세워서 성장성을 부각시켰고 그리고 엔비디아를 앞세워서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신고가 구간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신용등급은 필요한 조정 구간이 있어야 했었고 이 구간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빌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타점을 잡을 때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 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이에요. 뭐 또 하나 더 하자면 테크윙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간의 관계 알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최소한 하락 구간은 만들지 않아야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한미반도체가 시세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의 움직임은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매매하면서 삼성전자만 우리가 몰빵하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테크윙 관련돼 있는 HBM 장비 플러스 AI 가속기 쪽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주식시장에서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건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하고 관계없이 AI 쪽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집중돼서 있는 건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다. 한국에선 유일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야 어디에요? 한미, 이수, 테크윈 이쪽에 대한 폭발적인 시세가 진행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그래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시장을 형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3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5만 원대부터 여기 9만 원 가까이까지 상승하는 구간에서 한미반도체는 거의 20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대략 1년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친 결과 한미반도체의 실적에 대한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테크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야 되지만 그 다변화시키는 게 다른 업종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 날짜를 보면 5월 16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한미반도체 10% 이상 상승해서 끝났는데 1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가 매수 높여잡아라. 왜 그랬을까요? 자, 추세가 결정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1% 2% 싸게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일단 매수, 즉 물량 확보가 우선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최대 강점은 뭐죠?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다. 왜? 삼성전자는 여기서 더 이상 등락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왔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타점을 기다릴 때까지 한미반도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한미반도체 시세 어때요? 10%의 상승 끝났다. 자, 여기 보시면 1시 1분에 금요일 날입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1시간 반 뒤 2시 35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미반도체가 급등했어요. 한미반도체 13% 급등. 한 주도 팔지 마세요.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이 얘기가 이래서 나온 거다.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삼성전자부터 만들어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추세는 이미 결정이 났다.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까지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ABL 바이오입니다. 지금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가격 확인이 되고 나서 매매한 결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구간 동안의 급등세 몇 프로까지? 76%. 여기는 그쵸, 시장이 폭락하던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됐어요? 급등세를 보였다.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어디부터? 가격부터. 그랬을 때 70%대 수익 구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쵸? 뭐 한화 오션이나 조선주 최근에 강한데 어떤 부분이에요? 트럼프 당선 이후의 신고가, 그리고 매매 구간 잡았고 2월 달까지 해서 몇 프로 수익 쭉 내려보시면 2월 5일 날 57%. 아까 전에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 잡아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을 2월 초까지 매매하고 끝냈는데 여기 보시면 삼성중공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 어때요?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7%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쵸? 아무리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 이미 미국 시장은 그쵸? 출렁임은 있겠지만 등락 구간
에서 우리는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쪽으로 공략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악재가 오더라도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건데, 이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시장은 어렵지만 특히나 3월달, 4월달 시장은 어렵게 지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구간은 모두 지났다. 즉 최악의 구간은 모두 지났다는 게 되고요. 물론 신용등급 강등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출렁이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 삼성전자 플러스 반도체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달입니다. 8월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